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파트에 있는 엔진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엔진이란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심장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실제 동력을 만드는 장치를 우리는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를 사용을 해서 뭐 디젤, 가솔린, LPG 등과 같은 연료를 사용해서 실린더 내부에 혼합을 하고, 그렇죠? 또한 공기를 또 빨아들이면서 압축을 하고, 그 고온고압의 가스로 피스톤에 일을 하고, 그래서 실제적인 지게차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엔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테마 이론을 보시면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게차의 엔진 개요, 엔진의 본체의 구조와 기능, 엔진 부속 장치, 디젤 엔진의 연료 장치, 이 4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게차의 엔진 개요에 대해서 오늘은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진 기초 및 엔진의 분류 부분에서는 매회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특히 사행정 사이클과 이행정 사이클, 엔진의 비교는 항상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충분히 학습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행정, 이행정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연 엔진의 열 역학적 사이클 부분에서도 가끔 출제되므로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및 사바텔 사이클 등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사이클에 대해서도 같이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테마 5번 지게차의 엔진 개요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엔진 기초 부분입니다.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는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엔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이란 연료를 연소시켜서 얻어지는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로서 외연 엔진과 내연 엔진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외연 엔진은 바깥에 연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 에너지를 얻고 이것이 기계적 일을 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이고요. 내연 엔진은 이 기관 자체가 연소실이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압축하고 일을 행하는 그런 장치를 바로 내연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연 엔진과 내연 엔진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연 엔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여기 일단 증기 엔진이 해당되지 않고요. 외연 엔진과 내연 엔진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외연 엔진은 엔진 외부에 설치된 연소장치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종류로는 왕복 운동형인 증기 엔진과 회전 운동형인 증기 터빈이 있다. 그래서 증기와 관련되면 이것은 외연 엔진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연 엔진은 연료를 엔진 내의 연소실에서 연소시켜서 그때 발생되는 열로 공기를 팽창시키고 팽창된 공기가 피스톤이나 터빈의 날개를 작동시켜서 동력을 얻는다. 그래서 종류로는 왕복 운동형인 가솔린, 디젤, LPG 엔진이 있으며 회전 운동형인 가스 터빈 및 분사 추진형 제트 엔진, 로켓 엔진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분류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증기 엔진은 외연 엔진에만 포함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에서 피스톤의 행정, 스트로크라고 하죠. 행정이란 일단 정답은 상사점과 하사점의 길이가 되겠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지문상에서만 상사점과 하사점 이렇게만 외울 것이 아니라 그림이 있으면 항상 그림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스톤이 상사점, 이 상사점에 있을 때와 가장 아래로 내려간 이 하사점에 있을 때의 이 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행정이라고 한다. 근데 단순히 이것만 행정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스톤이 가장 상부에 위치해 있을 때를 우리는 상사점이라고 하고 그 남은 공간을 연소실 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사점으로 쭉 내려갔을 때 이때를 이제 하사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행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공간을 행정최적이라고 한다. 이 부분까지도 같이 그림을 보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디젤 엔진의 압축비를 계산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압축을 많이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소실 내부에 10이라는 공기가 들어왔는데 압축비가 10대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이라는 공기가 하나로 압축이 된 것이죠. 그렇게 압축비를 나타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자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다가 이제 아래로 이제 내려오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흡기 밸브가 열립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이라고 친다면 공기가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이 공기가 여기 최적 안에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피스톤이 다시 상부로 올라가면 이만큼의 공기가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압축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요 행정 최적과 연소실 최적을 더한 값을 이 연소실 최적으로 나눈 값이면 얼마나 압축이 됐는지가 확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 최적과 연소실 최적을 더한 값을 연소실 최적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압축비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내연 엔진의 분류. 디젤 엔진의 착화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는데요. 정답은 압축 착화입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으로 말씀드리면, 점화 방식에 의한 분류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꽃 점화, 또 하나는 압축 착화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 점화 엔진은 압축된 혼합기에 점화 플러그에 고압 전기를 불꽃을 가해서 점화 연소시키는 방식이면서 가솔린과 LPG 엔진 이런 등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기와 연료가 혼합돼서 들어오고 거기에 점화 플러그를 붙이면 연소가 되는 그것은 바로 불꽃 점화고요. 압축 착화 엔진은 공기만을 먼저 흡입을 하고 고온 고압으로 이제 압축을 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온도가 약 500도씨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온이죠. 그 상태에서 연료를 미세하게 안개 모양으로 이제 분사를 하면 자기 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착화시키는 방식이다. 그래서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점화 방식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화 방식은 두 가지인데 불꽃 착화냐, 압축 착화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 점화 엔진의 종류가 요 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마그넷 착화 되는데 요 소육 착화라는 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설명드리고요. 디젤 엔진과 관계가 없는 것은 정답은 3번인데 점화 장치 내에 배전기가 전기 장치가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불꽃 점화 방식 가솔린 엔진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의 특징을 이제 보시면 총 4가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압축 착화 방식이죠. 그리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또 전기 정화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축비가 가솔린 엔진보다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고온 고압으로 압축을 해야만 그렇죠? 자기 착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압축비를 가솔린 엔진보다 더 높게 설정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2 정도의 압축비 8대 1, 12대 1 그리고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약 15대 1에서 한 22대 1 정도의 압축비가 형성된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에서 열 효율이 높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렇죠? 이거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일정한 연료 소비로 큰 출력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연료를 넣어도 더 큰 출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열 효율이 높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공식을 한번 해봤는데요. 열 효율은 투입된 전체 에너지 분의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뭐 30%냐, 40이냐, 50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행정으로 1사이클을 완성하는
엔진에서 각 행정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도 흡압 동배, 뭐 흡압 폭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외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듯이 흡입 밸브가 열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보는 것보다 그림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편한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디젤 엔진이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릴게요. 흡입 행정. 일단 흡기 밸브가 열리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피스톤이 하강이 되겠죠. 이렇게 하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축 행정으로 돌아가는데, 압축 행정을 할 때에는 흡기 밸브가 닫히고 배기 밸브도 동시에 같이 이제 닫힙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요 들어온 공기를 연소실 최저까지 쭉 압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흡입 행정과 압축 행정 할 때 크랭크 축이 반 바퀴 또 반 바퀴, 그래서 총 360도 한번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력 행정을 할 때는 요때 어떻게 합니까? 고온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를 연료를 분사시켜서 폭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을 아래로 이제 밀어냅니다. 이때에도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동시에 다 닫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크랭크 축이 반 정도 회전을 하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 이게 잔류, 연소가 되고 난 잔류가스는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소실 내에서는 이제 고압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배기 밸브를 여는 순간 압력은 높은 곳에서 이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류가스가 배기 밸브를 통해서 나간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크랭크 축이 또 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행정 사이클을 보면 총 크랭크 축은 720도 회전한다 라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장만 딱 우리가 이해를 해 놓으면 여기에서도 많은 문제가 우리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주 큰 장점이 된다는 겁니다. 디젤 엔진에서 압축 행정 시 밸브의 상태는 이때 딱 나오게 되는 거죠. 흡입, 압축, 폭발, 이제 배기, 동력 배기가 되는데, 압축 행정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흡배기 밸브가 모두 닫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그림만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혀 있는 상태다라고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행정 사이클 엔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일단 오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블로바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압축 및 동력 행정에서 크랭크 케이스로 그 연소가스가 누출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안 좋은 요소가 적으면 당연히 세척 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가 적은 것이 맞겠죠. 연료 소비가 많다는 것은 이제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행정 사이클 엔진의 특징은요, 대부분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흡입, 압축, 동력, 배기 그 전 행정이 다 독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정을 하는 그 시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에서 보시면 넓은 범위의 속도 변화가 가능하고 시동이 쉽고 실화 발생률, 실화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 먼저 꺼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각각의 행정이 완전히 구분되어 동작이 확실한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장점들이 많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단 하나의 단점은 이렇게 각각의 행정이 구분되어서 여러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비읍에 보시면 밸브 기구가 복잡해서 부품수가 많다. 그래서 충격이나 기계적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이 하나만 단점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린더 내의 자체 압력에 의해 배기가스가 배기 밸브를 통해서 배출되는 현상은, 그래서 정답은 이제 블로다운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 블로다운을 보시면 동력 행정 끝부분에서부터 실린더 내의 자체 압력에 의해서 배기가스가 자연히 배출되는 현상을 우리는 이제 블로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업이라는 용어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블로바이를 보면 피스톤의 압축 또는 동력 행정에서 실린더 벽과 피스톤 린 사이의 틈새로 압축 공기나 연소가스가 크랭크 케이스로 누출되는 현상. 그러니까 압축 또는 동력 행정에서 누출되는 현상을 우리는 블로바이라고 하는 것이고, 블로백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톤의 압축 또는 동력 행정에서 흡기 배기 밸브와 밸브 시트, 그러니까 흡기 배기 밸브에서 누출되는 현상을 우리는 블로백이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용어 설명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소실 내에서 연소가 완료되기 전에 불꽃이 소멸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는, 그래서 정답은 미스파이어라고 하는 실화가 되겠고요. 여기 용어 설명을 보시면 연소실 내에서 연료의 희박 또는 과다, 압축 약함 등으로 인해서 연소가 완료되기 전에 불꽃이 소멸하는 거다. 그러니까 불꽃이 빨리 꺼져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실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화라는 용어가 있는데, 실화가 있고 난 후에 완전 불완전 연소가 소음기에서 모였다가 뒤늦게 배기가스의 열에 의해서 나중에 폭파되는 그것을 바로 후화라고 한다. 그래서 실화, 후화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역할을 좀 설명드리면, 흡기 밸브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가솔린 엔진의 경우에는 연료와 공기가 혼합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흡기 밸브가 열려 있어서 뒤로 빠져나가서 거기서 이제 폭발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화라고 하고 있고, 이제 종화는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인데, 가솔린 엔진에서 실린더 내부의 점화 플러그를 중앙에다가 잘 배치를 해야지 연소가 잘 되는데, 만약에 편심 배치가 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불꽃이 시작돼서 이제 바깥쪽으로 쭉 이어져 오는 현상을 바로 우리는 종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경우는 다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이해하는 관점으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행정 사이클 엔진에서 밸브에 오버랩을 두는 이유는, 일단 오버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밸브의 개폐식이라고 해서요, 사행정 사이클 엔진의 흡배기 밸브는 공기나 혼합기의 관성을 이용하여 흡기 또는 배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사점이나 하사점 전후에서 개폐한다. 이때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리는 것을 우리는 밸브의 오버랩이라고 한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밸브에 오버랩을 두느냐라고 한다면, 오버랩 시키면 과잉 공기를 허용해서 엔진의 효율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크랭크 축이 막 이제 회전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요 10도에 대한 상황, 그렇죠? 그리고 요 35도에 대한 상황, 요 상황에서 미리 열고 또 후에 닫는, 그래서 조금 더 열어놓는 밸브에 오버랩을 둔다. 그래서 과잉 공기를 더 많이 들여와서 엔진의 어떤 출력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것이 바로 밸브의 오버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엔진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라는 것도 학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린더의 내경보다 피스톤 행정이 작은 단행정 엔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단행정 엔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일단 오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엔진의 높이가 낮아진다죠. 그래서 실린더 내경이 당연히 큰데 엔진의 높이를 굳이 높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만 이해를 하면 이게 1번이 오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장단점들을 본다면 엔진의 높이를 낮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단위 실린더의 최적당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흡배기 밸브의 지름을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린더 내경이 크고 행정이 작기 때문에 흡배기 밸브를 더 크게 만들어서 공기를 더 많이 들여오고 또 배기가스를 더 원활하게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실린더 내경이 커서 엔진의 길이가 이제 길어질 수가 있겠고, 또 하나 피스톤이 과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실린더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더 많은 폭발이 일어나면 그 열이 고스란히 피스톤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을 어떻게 하면 냉각을 더 잘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바로 단행정 엔진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기통 엔진이 4기통 엔진보다 좋은 점이 아닌 것은, 사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기통수가 많다는 건 뭡니까? 더 많은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고 일단 문제풀이를 해보면
4번이 되겠죠. 기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구조가 복잡하고 제작비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데,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 엔진의 진동이 적습니다. 또 가속이 원활하고 신속하고 저속 회전이 용이하고 출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통수가 많다라는 것은 실린더가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실린더가 분배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간격이 촘촘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엔진의 진동이 적거나 신속하거나 또 저속 회전, 그렇죠? 한 개의 실린더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속에서도 어떤 회전이 용이하고 출력이 좋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차를 탈 때는 기통수가 많은 차를 타는 것과 같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문제풀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오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내연 엔진의 열 역학적 사이클. 자주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엔진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려면 열 역학적 사이클이 중요합니다. 내연 엔진의 열 역학적 사이클 중에서 일정한 압력 상태에서 연소가 되는 것.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일정한 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정압이라는 그런 단어를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이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0번에서 1번은 흡입입니다. 공기를 이제 흡입하는 거죠. 흡입하고, 그리고 1번에서 2번은 압축입니다. 피스톤을 쭉 위로 올려서 고온 고압으로 압축시키는 과정. 그리고 2번에서 3번은 연소입니다. 연소. 근데 그냥 연소가 아니라 일정한 압력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정한 압력에서 꾸준히 피스톤을 쭉 밀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력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 4번은 이제 팽창. 실린더를 피스톤을 쭉 밀어내면서 실린더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번에서 1번은 배기, 남은 잔류가스를 배기 밸브를 통해서 배출하는 그런 부분을 바로 이 사이클. 그래서 정압 사이클은 압축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압축을 높게 해서 그래서 큰 출력을 얻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힘이 많이 필요한 이제 건설기계나 우리 지금 지게차 공부하고 계시죠? 이런 장비, 그리고 고토크 이렇게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압 사이클, 즉 디젤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내연 엔진의 열 역학적 기본 사이클 중 열량의 공급과 엔진 수명 및 최고 압력의 억제에 의한 실제 열 효율 비교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지문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나왔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세 가지의 사이클 중에서 실제 열 효율의 우선순위가 뭐냐, 어떤 것이 제일 크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교표를 보면요. 합성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압 사이클, 디젤 사이클, 정적 사이클, 오토 사이클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이 정압 사이클과 정적 사이클을 비교를 하면 이건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고 오토 사이클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가솔린 엔진 등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또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비, 건설 장비나 어떤 대형 트럭이나 이렇게 사용할 때는 디젤 사이클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높은 압축비로 큰 힘을 발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각종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무거워지고 그런 단점들이 또 있는 것이죠. 이제 정적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이제 승용차, 그렇죠? 그리고 오토바이 이럴 때도 기본적으로 오토 사이클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점이 일단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점화 방식 자체가 어떤 자기 착화 방식이 아니라 언제든 점화 플러그로 인한 그런 착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이제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 또 여러 가지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정적 사이클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사용 용도에 맞게 정압 사이클, 정적 사이클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각각의 이 사이클을 좀 장점을 혼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합성 사이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흡입을 하죠. 흡입을 하고 압축을 하는데, 이 디젤 사이클과 같이 높게 압축을 형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압축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정적 사이클과 같이, 예, 점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화를 해서 1차 가열 작업을 하고, 연소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요 디젤 사이클과 같이, 예, 정압, 연소 방식으로 한 번 더. 그래서 연료를 나눠서 한 번은 정적 사이클, 한 번은 정압 사이클대로 두 번의 연소의 과정이 거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합성 사이클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로 합성 사이클은 고속 디젤 엔진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 비교를 보면 사바테, 디젤, 오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 축구 다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 리버풀에서 뛰었던 그 사디오 마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디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두 번째 파트에 위치해 있는 엔진의 구조와 작동 원리,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엔진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엔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남은 테마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나중에 지게차 운전을 할 때 또 엔진 장치에 대해서 볼 그런 상황도 생기고 또 엔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 이론 학습부터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용한 학습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제 저는 세 번째 파트에 있는 전기 및 셰시 장치를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